신공간연구소 오성훈 연구위원님께서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한옥 건축에 앞서 이제 두 발표자와는 달리 사실은 한옥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옥이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식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과 또 관련 정책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 그러면 한옥을 정말 보급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한옥센터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밝혀지고 조사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어야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한옥 건축의 비용 또는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내용은 한옥 정책과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의 성격으로 현재 구득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내에서 이제 간단한 분석을 예비적 분석을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며 어떻게 더 발전해서 한옥의 실질적인 육성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 정책과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한옥 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는 사실 이제 지자체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28개소에 총 43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권역별로 보시면은 수도권에 13개, 호남권에 8개, 충청권에 4개, 강원 영남권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사업 완료가 된 것은 이제 20건, 추진주입이 8건으로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개별 민간 건축물들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로 주축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서 이제 다소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건설 경기하고도 이제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제 한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옥 조례나 이런 것들에서 일정 정도의 붐이 일어났다가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소진되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원과 현황을 보시면은 2007년에서 2010년에 건축된 한옥은 6,133채로 현재 통계를 잡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서울시는 496채, 전남에 1,660채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지역적 편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년에 거쳐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제 시도에서는 오히려 증개축이나 신축에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이나 편차, 그 다음에 한옥이 위치하게 되는 곳도 역시 뭔가 좀 특별시나 광역시 같이 이 특별한 입지나 위계에 있는 경우에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라는 말을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양식 건축물에 비해서 한옥의 비용 구조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문화재 수리 1위 대가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이제 직접적으로
100% 일치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공정들이 실제 한옥 건축에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민간 건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이제 문화재청의 단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문화재급의 일기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또는 문화재급의 일기 대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일기 대가가 실제 공정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물음들이 아마 현장에서도 또는 설계 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의 건축 시장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설계나 시공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팽창되거나 조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소규모로 진행되는 한옥의 경우에는 관련 설계 내역서나 준공 내역서 자체들이 세부적으로 잘 갖춰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시공사의 어떤 비교 견적에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발주처나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옥 전문가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몇 개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 건축물에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공공정책에서 개별적인 한옥 건축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때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이제 설계 비용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객관적인 근거라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곤란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민간 건축물 경우에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설계 발주를 할 경우에 특별히 어느 정도의 한옥에 이게 정말 이 비용에 상응하는 품질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국가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양식 건축물처럼 조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래를 우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건축물을 기획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우리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비라든지 설계비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들이 양식 건축물처럼 촘촘하게 이 대가로 나와야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비교 견적이라든지 기타 견적만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한옥 건축물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장이나 몇몇 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용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된다면은 민간 건축주의 입장이나 또는 이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수 있는 발주처의 공무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에서 어떤 수요 창출의 부분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옥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설계나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어디서 갖출 수 있느냐를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두 분도 발표해 주셨지만 그런 뛰어난 어떤 설계나 시공에 대한 기술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단가로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한옥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는 한옥 산업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옥 건축의 비용 구조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솔직히 먼저 모두에서 말씀드리면 그 비용 구조를 명시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공공건축물이나 또는 한옥 건축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그런 설계 내역이나 시공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4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역 자료를 공유한과 내역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 그 부분을
감정원의 건축 신축물 단가표에 있는 내용과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뭐가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한 분석의 목표는 한옥 건축물이 이제 양식 건축물보다 비싸다. 또는 그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축주나 공무원들의 아마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 건축물은 공정별로 금액이 어디가 가장 많이 코스팅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히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단가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 공사 단가의 상승이 발현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공동건축물 사례 4건을 대상으로 비용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원 신축 단가에 나오는 한옥주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양식 목조주택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의 차이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공공건축물, 그리고 이제 감정원 신축 단가표에 있는 이제 한옥주택과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던 공공건축물 중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신한옥 종로구에 설치된 청원 문학도서관입니다. 연면적은 이제 123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1층입니다. 한식목 구조고 외부 마감은 한식기와 합방석 등을 사용했고요. 전체 비용은 2억 6천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준공은 2014년에 됐고요. 목적은 이제 도서 열람실과 회의실, 기타 작품 발표와 토론회를 지원하는 공공시설로서 계획이 됐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건설이 지금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절 교육관입니다. 이번 면적은 626제곱미터가 되고요. 한식 목구조, 한식기와 그리고 목적 화강석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총 공사비는 이제 14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통에 대한 이제 홍보 및 관광객 이용객들에게 이제 한옥을 체험하는 기회, 한옥 관련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건설되고 있는 전통 식생활 체험관인데요. 그 경우에는 규모는 연면적이 98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지상 2층입니다. 한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RC 구조를 적용한 상태고요. 한식기와 역시 화강석 마감이 이제 추가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것도 12월 이후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은 전통 식생활에 대한 홍보 및 관광객 이용객에게 한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영암군에 건설이 된 한옥 음식문화센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면적은 98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목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RC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감은 이제 한식기와 목재로 이제 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이제 1억 2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통 음식 체험 및 전통 음식 연구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4가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뭐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내용이나 면적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간에 이제 올해 구독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동형과 내역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좀 소수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비교한 대상은 이제 감정원 신축 단가표에 나와 있는 이제 한옥주택 면적당 공사비가 230만 원 정도에 달하는 한옥주택. 이 부분은 이제 재경비율을 이제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감정원 신축 단가표에 나와 있는 양식 목조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투바이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아스파트 실물을 사용한 주택의 경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종이 가장 많은 공사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옥 공공건축 사례 4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공사가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목공사가 5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공사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공사가 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가 되는 한옥주택은 감정원 단가표에 의하면 이제 목공사가 40% 정도 잡혀 있고 지분공사가
28%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비중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주택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목공사가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수장공사가 이제 늘어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종을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비중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검토하기로는 이제 목공사와 수장공사의 관계에서의 분류, 그 다음에 어디까지를 지분공사 내용으로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분포가 차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종을 분리할 때 한옥공공건축물에서 분리했던 기준하고 감정원에서 분리했던 기준이 명확히 다르다면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사를 공정을 어디서 끊는 것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재미있는 점은 일단 목공사하고 창호공사, 목공사, 지분공사, 수장공사 이런 경우를 이제 대충 합쳐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비중이 이제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옥은 양식 건축물에 비해서 이제 목공사의 비중이 이제 목조건축물, 양식 목조건축물하고 비교했을 때도 목공사가 더 많으냐? 라고 이제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한옥건축물에서 이제 수장공사를 목공사가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비교를 해보면은 한옥공공건축물 우리가 4개 사례의 평균을 봤을 때 목공사가 57%, 창호공사가 약 10%, 지분공사가 약 9%, 수장공사가 4%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옥주택으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은 목공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분공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목공사와 지분공사를 합쳐보게 되면은 한 70%가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두 개로 더 유사한 비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지분공사에서의 목구조, 사실 이제 한옥주택에서 어느 만큼이 지분공사에서 목구조로 포함된다고, 목공사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우리가 일위대값 기준을 어떻게 끊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공공건축물하고 일반 양식 목조주택을 비교를 해보면 목공사가 마찬가지로 한옥 공공건축물 평균값은 이제 57%, 창호가 역시 10%, 지분공사가 6% 정도로 나오는데요. 목조주택은 목조공사 이후에 벽체나 기타 내부의 이제 수장공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목공사와 맞먹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는 한옥에서의 목공사는 양식주택의 목공사의 수장 부분을 상당히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한옥 1위 대가에서 수장공사, 목공사의 관계를 어떻게 잘라내서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공정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다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면적 단가 분석은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경비 요율을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면적 단가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인데, 이거는 뭐 결정적인 값이 아니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사례 평균이 감정원 단가보다는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원 신축 단가 양식 목조주택에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배 정도의 단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종별 공사비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목공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공사만 따로 띄어서 봤을 때는 감정원 신축 단가에 비해서도 사례 평균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식 건축물 목조주택의 목공사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것은 공정 불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실제 이제 건축물 골조 이후에 내외부 수장공사를 실시한 비용을 같이 더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감정원 단가 차원에서는 한옥주택이나 양식 목조주택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가가 산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던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단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더 많은 공을 그 목공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호의 경우도 거의 이제 유사한 경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한옥주택과 목조주택은 창호에 대한 단가는 이제 면적당 단가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역시 약 2배 정도 소요된 것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감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축물 단가와 적어도 이제 공공건축물 저희 사례 4개와는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공사의 경우는 참 굉장히 다른데요. 지분공사의 경우는 그 감정원 신축 단가에서 이런 차이가 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분공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이런 차이를 가져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식 목조주택에 비해서 지분공사에 실제로 들어간 소요 비용이 한옥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단가 차이가 얼마큼 나는가를 이제 확인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전체적인 비율의 차이와 단가의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양의 누적 분포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공사비 수준이 크게 이제 2배 정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단가 구성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목공사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공사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장공사 부분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공사와 목공사를 사실은 양식건축물에서 포함되는 거를 한옥에서 이제 목공사로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통 한옥, 그러니까 감정원에 있는 한옥주택의 경우에는 지분공사를 포함하고 있는 범주가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산정 기준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옥 1위 대가를 표준화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건축물의 분류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목공사, 창호공사, 지분공사에서 이제 한옥에서는 가장 큰 포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 분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거나 또는 또 시공에 있어서 어떤 시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또는 한옥 구조나 시공 기법 자체를 설계 내역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 목공사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공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비용의 변동 요인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반 목공과 이제 한식 목공의 이제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런 모임에 대한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이 똑같은 하루 일을 하더라도 더 높은 난이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지금 이 한옥의 인력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재비와 농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옥이 양식 건축물을 위해서 자재량이 더 소요되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거냐, 아니면 노무량이 더 많이 소요되어서 증가하는 거냐, 또는 자재가 양은 비슷한데 소요되는 자재의 질적 요소가 더 고급 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냐, 또는 들어가는 인력량은 동일한데 더 고급 인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건축 비용이 증가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옥에 대한 일위대가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샘플링 한 거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요 목재량을 이제 한옥 공공건축을 평균값하고 동일한 면적의 이제 목조주택을 이제 면적 한산들에서 추정을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뭐 결정적인 금액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설계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규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거지만 한 사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목재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한옥 공공건축물 실제 사례가 한국감정원 신축단계표에 샘플로 나와 있는 양식 목조주택에 비해서는 동일한 면적의 경우에는 2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인력의 경우에도 이제 내역서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그 목조주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량 자체가 이제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 지금 사실 이제 목공사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건데, 목조의 사회수를 이제 한 사람이 얼마만큼 그 목재를 처리하는가를 이제 소요 인력으로 나눠봤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표현이 조금 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효율이 낮은 걸 수도 있고, 또는 나무를 가공하거나 작업하는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단가표가 실질적으로 한옥 인력이 더 높게 잡혀 있는 건데, 만약 처리해야 되는 물량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지금의 노인 단가표를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목공 인력 자체가 들어가는 품셈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어떤 방향으로 그 일의 대가를 개선하고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단가표로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인력의 난이도로 볼 거냐, 인력량을 증가시켜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품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계속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현장에서 그 목재의 재수에 따라서 유사한 금액의 이제 인력 비용을 갖다가 노무비를 이제 제시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300제면 300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 금액만큼의 이제 노무비를 주는 방식으로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1대1로 만약에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목공 인력에 대한 소요량이 더 많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재비와 노무비를 이제 같이 늘리는 방식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에 합리적인 일의 대가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고, 지금 있는 내역서의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이 389명이 소요되는 것보다 445명이 소요되는 것처럼 이제 환산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쨌든 지금 사유수에 따라서 일정하게 동일한 금액을 노무비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일의 대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다르게 계산되는지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한 분석을 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의 보급 육성을 이제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책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비용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재단 비용의 객관적 산정 기준이 되어야만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민간 건축물도 그렇지만 특히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옥 관련 R&D를 수행하고는 있는데, 그 R&D의 이제 수행 방향에 있어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한옥 기술에 있어서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 비용 구조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오늘 사실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연구에 불과한 거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더 솔직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옥 건축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해보면, 그러면 국가한옥센터에서 한옥을 지으면서 비용 구조를 수집을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공공이 지원하고 있는 한옥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촘촘하게 수집하고,
국가공공건축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 그 내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용을 갖다가 열심히 수집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건축문화 경관과랑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옥 건축의 비용 상승 요인을 갖다가 이 비용 보조를 갖다가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기평에서 이제 R&D가 진행 한옥 관련 R&D의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한옥 건축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입장 또는 민간 건축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달보자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비용에 대한 투명성, 비용이 많다 적다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비용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만 특히 공공건축물의 분야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민간건축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앞서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한옥건축물의 신축 인허가나 신축의 어떤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를 국가한옥센터나 국토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 진행